있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유리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소중한 목돈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는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실시간으로 또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무료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424-0706번이고요. 문자는 02-797-8100번 이용하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급 상황은 119, 부동산의 고민이 가장 빠른 곳은 부동산 119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문가들이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석 대표님과 신경숙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진단 부동산 119 첫 시간을 이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각오를 어떤 각오로 임해주실지 서기석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현황을 진단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현재와 내 부동산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또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신경수 기자님은 어떤 각오로 임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요즘에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부동산, 연금형 부동산이라 할 수 있겠죠. 연금형 부동산을 만나시게 된다면 종잣돈이 목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매주 이 시간 연금형 부동산으로 소액 투자로서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매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투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요행보다는 투자 전에 좀 많이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릴 정보가 가득한 시간, 긴급진단 부동산 119. 자, 서기석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강남에 대해서 강남 3구가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든다. 특히 2017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 입주 물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값이 좀 잡혀야 되는데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는데요. 이를 표로 한번 제가 도표로서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강남 3구 지금 재건축 이주 수요에 의해서 입주 물량이 이제 가뭄이라는 것이죠. 재건축에 대해서 입주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이주는 많이 하는데 입주 물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2016년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 6,4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6,500가구, 오피스텔 제외하고 6,400가구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7월달, 8월달, 11월달 해가지고 큰 것들이 이때 많이 있죠. 역삼자이 408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반포 아쿠라 리버파크가 1,600가구 되기 때문에 한 2,000가구가 여름에 입주를 함으로써 전세난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6,000세대 가지고는 강남 3구에 6,000이죠. 강남구에 6,000이 아니고 강남 3구에 6,500세대 정도면 아주 물량이 적다라고 보여주고요. 내년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년 같은 경우는 6,500가구가 아니고 1,600가구예요. 그래서 올해 물량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600가구면은 아파트 단지 한 단지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가 1,000세대에서 1,5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한 단지가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올해 4분의 1이고. 2018년에 이제 13,00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요. 굉장히 물량이 많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헬리오시티라고 가락 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 10,000세대 정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3,00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남구 같은 경우 500가구 정도 입주를 하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가 한 3,000가구 정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구, 서초구의 입주 가뭄이 심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6,400에서
1,600으로 떨어졌다가 12,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구별로 한번 살펴보면 2013년, 14년에 강남구, 서초구가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급격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년에 보면은 강남구에 353가구, 2018년은 416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전세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뭐 1,000가구,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1개 정도밖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량 자체가 2018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많지 않으면서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줄어든다고 봐야죠. 줄어들면서 강남의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장이 강남 3구에서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 손님들도 지방 어떤 투자자들도 상경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18% 정도가 지방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서 서울 시내 18%, 18.23%만 20%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서울에 거래되는 부동산의 5분의 1 정도가 지방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투자자들은 부유층, 어느 정도 좀 중산층으로 해가지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죠.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또 월세 투자, 역세권의 월세, 초소형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비강남권의 갭 투자. 앵커님 혹시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갭 투자요? 네. 어떤 투자를 말해요? 갭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전세가 한 5억이면은 매매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억 정도를 가지고 갭 투자를 하면 여기서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뭐 5억 5천도 가고 6억도 가고 그러면은 매매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갭이라는 게 전세와 매매 차이다 해서 갭 투자가 비강남권에 이제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방 투자자들이 비강남권에 갭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성북구, 성동구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부터 4월 중 지방 취득자가 18.27% 2012년 이후로 최대라는 것은 2013년, 14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15년, 16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지방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출구 전략도 출구 전략, 지방 투자자들의 이제 출구 전략이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것인데요. 대구하고 부산 투자자들이 출구 전략이 실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작년, 재작년 한 3년, 최근 3년 동안 주택가격이 50%에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00%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지방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언론 지상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 지방시장이 이제 슬슬 조정을 받으면서 지방에서 투자자들을 빼서 서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타 광역시, 광주 광역시나 다른 기타 광역시에서도 가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잠실 주공 5단지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블레스티지 임팩트라 그래서 개포 주공 2단지의 효과가 지금 강남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방 투자자들이 뒤에서 미는 형국, 다시 말해서 동시에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 3월에,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이죠. 3월 말, 6월 말 동안에 한 1억 2천 정도 상승을 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요. 3개월 만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7억짜리가 8억 5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1억 5천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지금 2단지, 3단지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단지도 아마 내년 정도에 분양이 되면 2020년 정도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힐스테이트 백년산이라고 강북 지역에 미분양이 한 90세대쯤 있었는데요. 부산, 대구, 광주 해가지고 지방 광역시에서 투자자들이 올라와서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 난 미분양들은 지방 투자자들이 와서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분양이 없어지면 프리미엄이 붙고 또 주변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에 미분양을 해소시켜주면서 강서구 같은 경우도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를 주로 선호를 하죠. 그래서 한강변에 20년 된 아파트,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 9.1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9.1 대책을 발표를 했죠. 국토교통부 해서 유일호 장관이 지금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이 돼 있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데 30년을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이제 한 10년 정도 20년 된 아파트는 10년, 25년 된 아파트는 한 5년만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 라인 자체가 지하철 9호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2호선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강타운 같은 경우도 4억 8천이었는데요. 5억 원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지방시장이 조정이 시작됐죠. 그리고 2016년에 강남 재건축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5월 달에 지방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6월 달에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1.5%에서 1.25%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의 주택 투자를 증가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매 비중 자체가 17.4%에서 꾸준히 비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남 3구의 재건축이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주택 도시기금을 갖다가 대출하는 걸 이렇게 좀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9억 이하의 주택 시장이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뭐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내리는 건 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분간은 뭐 재건축이 계속해서 거래가 지속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은 서기석 대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342-070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무료 세미나 서기석 대표와 함께하는 세미나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단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하단 참고하셔서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자,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투자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해보고 투자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그 삼성동에 네. 100-7번지 월드빌라 202호를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한 3년 넘게 거주하다가 지금 6천에 100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번 달 6월에 월세는 만기가 된 상태고요. 네. 근데 지금 시세는 한 평당 5천 정도라고 하고, 지금 9호선 봉은사역이 주변에 들어섰고, 이제 한전 이전하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네, 저희 그 빌라가 이제 25년 된 좀 오래된 빌라이기도 하고, 좀 그동안 재건축이 좀 여러 번 무산되면서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도 시기도 궁금하고, 이제 매도 시 양도세는 얼마인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일단 아버님한테 그 증여를 받으신 빌라인데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재건축이 여러 번 무산되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매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기와 네네. 또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동 몇 번지라고 그러셨죠? 100-7번지입니다. 100-7번지. 네네. 예, 삼성동 100-7번지. 예, 아주 봉은사역에서 접근성이 한 3, 4분 정도 되네요. 네, 맞아요. 이쪽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18평인가요? 전용 평수가 18평이고요. 네. 대지 지분도 18평 똑같아요.
대지 지분도 18평, 전용도 18평, 네. 6천에 100만 원, 6천에 100만 원.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평당 5천이니까 9억 정도라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5천만 원, 말하더라고요. 9억. 이 전체 세대수가 이 땅 모습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평에 5천만 원에 이제 9억이면 증여를 언제 받으셨다고요? 증여는 한 2007년 정도에 받았어요. 2007년에 증여를 받고 현재 공동주택 가격 혹시 아시나요? 이거 재산세 낼 때 나오는 금액. 잘은 모르겠는데 예.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2억 였던 것 6천에서 같거든요. 2억 7천. 그럼 이제 이거를 증여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매도가 가능해요. 5년이 안 돼서 매도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세금이 많죠. 5년이 안 돼서. 그런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매도가 해도 세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증여를 받아갖고 5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많은데 세금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거 환산 취득가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환산이 지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취득가에서 매매가가 한 9억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3억일지 4억일지는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한 6억 정도 선이면은 여기에서 7년, 한 9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으니까 뭐 10년 잡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제외하면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셨으면은 이게 3억, 그 다음에 3억인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 하면은 2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2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2억이면은 양도세가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와요. 대략 한 주민세까지 6천만 원 정도. 따라서 이 집을 매도를 하시면 2007년에 증여를 받으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라의 재산 가치가 2억이 안 됐을 거예요. 뭐 1억 5천이나 2억 정도의 거래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9억 정도가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면 본인 6천만 원, 배우자 6천만 원에서 1억 2천을 양도세를 내면 된다라고 첫째로 결론을 내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집을 세금은 이렇다 손치더라도 이 집을 보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은지 이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유하고 매도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보유를 해도 되고 매도를 해도 돼요. 이상하죠. 그런데 보유를 한다는 거는 이 집이 지금 전용이 대지 18평에 전용이 18평이면은 빌라가 뭐 2층, 3층, 4층에서 뭐 한 세대나 두 세대씩 지금 올라간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집을 부시고 다시 지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결이 잘 안 될 거예요. 뭐 1층에 두 세대, 2층에 두 세대, 3층에 두 세대가 세대수가 한 5세대 정도 지금 한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 세대수가 5세대, 6세대라고 봤을 때는 단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결이 되면 그러니까 단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의라고 그러죠. 동의. 재건축이랑 마찬가지로 전 세대원들이 동의를 하면 80% 이상 동의를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집이라도 이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단결이 안 됐을 때는 매도를 하고 단결이 됐을 때는 동의율이 나오면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3.3 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한전 호재 있기 전에는 이게 한 2,500에서 2,700 이 사이에 형성이 돼 있던 게 지금 갑자기 2배 가까이 70%, 80%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0년이 됐고 준공은 언제 됐나요? 준공이 1988년이요. 88년이요? 네. 그러면은 조금만 지나면 30년 되네요. 30년. 네, 한 오래됐어요. 10년 정도 이때 뭐 준공이 됐다고 하면은 뭐 보유를 조금 더 하셔도 상관이 없겠는데 28년 된 빌라 같은 경우는 삼성동은 호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매도. 그러니까 네. 동의율이 다 나오면 이제 집집마다 물어봐서 동의가 된다고 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빌라가 28년 정도 됐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그 재테크용으로 네. 강남역 그 대우에서 지은 디오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85 임대 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벌써 매입한 지가 5년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남역 대우 디오빌 오피스텔을 재테크용으로 가지고 계시고 매입한 지가 5년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 디오빌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한 2억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 3천. 네, 85만 원인데 보증금이 얼마나 그러셨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에 85만 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1,000만 원 나누기 수익률 자체가 지금 4% 정도 나옵니다. 4%. 네. 그래서 이거를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매수? 5년 전에, 예. 5년 전에 2011년이네요. 예, 11년에서 2016년이니까 네. 강남역 접근성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이게 네. 작년에 공급이 좀 많아서 월세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한 90만 원 정도 나오다가 네, 90에서 95만 원 정도 나오다가 좀 떨어졌어요. 이 강남역 주변에 보면은 역삼세무소, 삼성세무소 해가지고 여기에 오피스텔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올라가면서 한 몇천 세대, 2, 3천 세대 지금 나온 걸로 아는데 이쪽에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았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수익률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1.75%, 2% 정도 됐죠. 작년 상반기에, 하반기 가면서 1.5%로 갔는데요. 2% 정도 되고, 이게 수익률이 4% 정도 되면은 이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1.25%예요. 1.25%. 따라서 이 저금리가 좀 지속이 되면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겠다. 오피스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하고 많이 연동이 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를 할 때 비율 자체를. 그래서 첫 번째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몇 %까지? 2%까지. 이게 1.25%에서 다시 2%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 금리가 언제 인상이 될 거냐?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유로 연합을 탈퇴를 했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올 12월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죠. 따라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은 제 판단에는 내년 상반기다. 내년 상반기면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왜?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하시는데 2017년 말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2017년 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면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우리나라가 1%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대 중반 이하의 금리가 지속되면 그때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투자를 하실 텐데 현재인 시점에 있어서는 워낙 부동산이 상승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나가나요? 전세? 전세는 한 2억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요. 1억 8천에서 2억 정도.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들어오면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반전세, 뭐 1억이 얼마 해서 반전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세나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 내년 2017년 말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물량이 증가된다라는 통계를 있는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2018년이 돼서도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끊임없이 꾸준히 이주를 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세나 반전세를 놔서 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끊으셨나 보네. 너무 네, 많이. 알겠습니다. 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금리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2017년 말까지는 보유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또 아니면 전세나 반전세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추천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이 청약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광명역 그 태영대 시향 아파트 이렇게 청약을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미사지구 그 제1 풍경채 아파트를 이 분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랄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청약이 어떤지 아. 전화 때문에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광명 아파트가 분양이 떨어지시고 이제 미사지구의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신청을 할 예정인데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 할지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시청자님. 네네. 제1풍경채 이달에 지금 분양 예정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신한 인습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신한 인습이라고. 그래서 이번 달에 한 3개 정도 지금 하남 미사지구 분양하는데 이쪽 강일 지역, 강일역에서 지금 가까운 A 32, 33블록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태영대 시장이 지금 30대 1 정도, 35대 1 나왔는데요. 떨어진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50대 1 나와요. 50대 1. 이번 주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청약 공고가 뜰 텐데 50대 1 나오니까 무조건 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남 미사지구는 지하철 5호선 연장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난달에 확정이 되면서 지하철 9호선까지도 고동역에서 강일역까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강일역부터 미사까지는 국가철도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들어가면 2020년 이후에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청약하시고 청약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당첨되면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무조건 좀 청약을 넣으시라고 하네요. 50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하니까 뭐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 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그 충무로역 쪽에 네. 엘크루 메트로시티 2라고 네.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네. 초기 투자금 6천만 원이래요. 네. 임대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을지 궁금해서요. 아, 일단 충무로역에 있는 엘크루 메트로시티, 네, 초기 투자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충무로역의 엘크로 시티가 충무로 119 안전센터 옆에 있는데 이게 1차인가요, 2차인가요, 엘크로 시티가? 시청자님? 이게 지금 평당 예. 1,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1,300만 원. 그러면 분양가가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네네. 2억이면은 임대료는 얼마 나오나요? 임대료. 임대는 그 2차는 잘 모르겠고 1차가 네. 메트로시티 1차가 지금 1,100만 원이래요, 시세가. 1,100만 원이면은 2차가 입지가 좀 빠지니까 1,000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90만 원, 8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년에 1,000만 원 나오니까 수익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도할 때 매도 가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가 수익률이
2차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1차는 바로 이게 역에서 붙어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도보로 7분, 8분, 10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1차를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2차보다 1차를 더 알아보시고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문자도 받아야 되니까요. 예. 네. 네, 고민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들 상담해 드릴 수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많이 와 있어서 문자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자, 344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1가구 2주택 부천 보란마을 아주아파트와 서초구 우면동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39평 중 어느 것을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대표님 어떤 거를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하고 보란마을 무슨 아파트로 그랬죠? 서초구 우면동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보람 아주아파트. 네, 보란마을 아주아파트. 네. 이게 뭐 보란마을, 정든마을 해가지고 네. 마을이 막 분당처럼 막 5개, 6개 있는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이 보란마을 아주아파트하고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여기 양재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참누리 에코리치 같은 경우는 가장 소형 평형이 한 9억 정도 지금 육박할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 한 8억 정도 갔었는데 8억에서 8억 5천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 9억을 현재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물론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주아파트를 매도하고 참누리 에코리치를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서초 우면동 참누리 에코리치가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주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매수를 하라 참누리 아파트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2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서초구 나비플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1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서초구에 나비플랜이 있네요. 네. 나비플랜, 앵커님 혹시 나비플랜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서 너무 호기심이 가네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나비플랜이 네. 이게 지금 서초구가 네. 서초구를 보시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비플랜입니다. 그래서 나비플랜이 어떤 플랜이냐면 여기 한남대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원동, 반포동, 서초 IC, 양재 IC 여기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게 나비플랜이에요. 지하화. 그래서 양재부터 시작해서 한남대교까지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울시. 그리고 양재역 이후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 우리 톨비 내죠. 도로공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양재 IC에서부터 한남 IC까지를 지하로 만들겠다는 게 나비플랜이고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반포 레미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이 같은 경우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초 레미안도 있죠. 서초 레미안도 있고 뭐 3호 가든 4차 아파트 그다음에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쪽이 만약에 지하화가 되면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여의도 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8차선은 10차선인데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14차선이 지하 1층, 2층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초구 나비플랜은 굉장히 서초구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큰 동인이 된다. 그리고 1억 정도 가지고 서초구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억 가지고는 한 2억 정도 되면은요, 아까 말한 갭 투자,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1억 갖고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은 상가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1억 정도 갖고 투자를 할 때는, 1억 정도 가지고 이 나비플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세대 연립 주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네. 1억 가지고
서초구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죠. 200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잠실 우성아파트 4차 39평 6년 전에 8.25억에 매수를 했고 현 시세 8.8억에 매도를 현 시세가 8.8억인데 앞으로 향후의 전망과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네. 우성 4차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후년 2018년인가요? 2018년 초에 잠실주공 5단지가 가시되는 시점에 있어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볼게요. 9004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지인이 한남동에 도로지분 추천해줘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도로지분 25평을 사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네, 도로 지분은요 30제곱미터가 이하면은 청산이 되고요. 30에서 90제곱미터면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입주권이 있어요. 무주택자 9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무조건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 지분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가 넘어야지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25평이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떼서 대지로 나오면은 입주권이 OK가 나오고 도로다 그러면 청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 다 끝내봤고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저희가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02-342-0706 혹은 02-797-8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소식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무료 세미나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 및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서일빌딩 6층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요즘 브렉시트가 참 말이 많긴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런 내용 다룬다고요? 네.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 저금리 시대 브렉시트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을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세미나 때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송이 끝나도 전화 주시면 부동산 119 전문가들이 상담 많이 해드리고 또 브렉시트에 대한 거 궁금하시면 세미나 참석하시면 많이들 궁금증 해소할 수 있을 테니까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